몇 가지, 그러니까 아까 박일호 선생님께서도 뭐 다뤘던 주제랑도 약간 연관이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보통 허용주의, 비허용주의라고 하는 그 우리가 인식적 합리성과 연관 지어가지고 허용적일 수 있는지와 관련된 논의를 잠깐 할 거고요. 그리고 베이지주의를 정당화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정확성을 기반으로 해서 정당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최근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소개도 잠깐 하고 특히 이제 라이트캡 페티그루가 제시한 논증을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만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더 일반화해서 보통 아까 이제 그 인식적 결정이론이라고 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니면 뭐 정확성 기반 뭐 확률주의라고 하신 것 같은데 그걸 더 일반화해서 말하면 사실 그 인식적 결정 이론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기반으로 해서 그 베이지주의를 정당화하는 시도가 과연 성공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표준적인 정확성 제일주의가 그 작업에 성공할 수 있을지를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표준적인 정확성 제일주의라는 거는 그 정확성을 측정하는 함수와 관련해서 정확성을 측정하는 특정한 방법과 관련해서 어떤 제약을 부여하는 건데 그 제약을 받아들였을 때 그러한 제약이 과연 제가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허용주의랑 양립이 가능한지와 관련된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기초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베이지주의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 얘기를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전통적 모델은 보통 all or nothing 모델이라고 해서 어떤 임의의 명제에 대해서든 간에 그걸 믿거나 믿지 않거나 아니면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것만을 받아들이죠. 예를 들면 뭐 나는 지금 밖에 비가 온다는 것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믿거나 아니면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믿음 상태만을 허용하는 걸 보통 전통적인 믿음에 관한 전통적인 모델이라고 하고 우리가 보통 전통적 인식론이라고 부르는 것들에서는 이 믿음에 대한 전통적 모델로 그 인간의 그러니까 인식적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그 모델 하에서 규명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베이지주의에서는 아까도 계속 언급이 됐지만 신념도라는 걸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믿고 믿지 않고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이 세 가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포착할 수 없는 우리 믿음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보는 거고 그걸 포착하려면 신념도 혹은 뭐 믿음의 정도 있는 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입장을 취하는 게 베이지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내일 비가 온다라는 것도 믿지 않고 뭐 눈이 온다라는 것도 믿지 않을 텐데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은 날씨가 좀 흐려가지고 비가 올 것 같기도 한데 논의의 편의상 그냥 둘 다 믿지 않는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지금은 여름이니까 둘 다 믿지 않더라도 눈이 온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더 믿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일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둘 다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를 더 안 믿은 것 같은 이러한 차이, 정도의 차이를 이 믿음에 관한 전통적 모델로는 포착할 수 없지 않나. 이런 것들, 이러한 차이까지도 포착하려면 아주 간단히 드린 설명이긴 하지만 신념도 혹은 믿음의 정도라는 개념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은 베이지주의자들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 상태는 아까도 여러 차례 이야기가 됐지만 함수, 특히 이제 신념도 함수에 의해 표현될 수 있다라고 베이지주의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사실 베이지주의라고 하면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조건화 원리라는 것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지주의가 받아들이는 두 가지 원리, 핵심적인 원리가 보통 확률주의라는 것과 조건화 원리라는 게 있는데 확률주의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의 믿음 상태를 나타내는 신념도 함수가 확률함수여야 된다. 아까 확률함수가 뭐냐라는 얘기를 할 때 언급이 됐지만 확률 공리 세 가지를 만족시키는 함수를 의미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어떤 함수가 그러한 확률함수 중에 하나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확률주의입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은 우리의 믿음 상태는 확률적으로 정합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정합적이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확률 계산 규칙도 만족시킬 정도로 정합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확률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건화 원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믿음이 어떻게 업데이트돼야 되는지, 갱신돼야 되는지와 관련된 건데, 뭐 그냥 식으로 나타내면, 그러니까 이라는 어떤 명제를 확실하게 새롭게 뭔가를 배웠다라고 할 때 기존에 있던 신념도 함수와 새로운 신념도 함수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정의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보통 조건화 원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베이지주의 아주 많은 사람들이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런 걸 받아들일 만한 좋은 이유가 있나? 뭐 대표적인 걸로는 이제 더치북 논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주의를 위한 더치북 논증도 있고 조건화 원리를 위한 더치북 논증도 있는데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 가령 예를 들면 확률주의를 위배했을 경우에는 그 확률주의를 그러니까 즉 그 확률적으로 정합적이지 않은 신념 체계를 지니고 있는 행위자는 자기가 항상 돈을 잃게 되는 내기에 참여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거다.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더치북 논증이고 비슷한 방식으로 조건화 원리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더치북 논증인데 많은 사람들이 더치북 논증이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그 인식적 합리성과 실천적 합리성이 구분된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더치북 논증이 실천적 합리성, 그러니까 프랙티컬 레소넬러티와 관련해서는 어쩌면 성공적인 논증일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인식적 합리성과 관련해서 뭔가를 성공적으로 보여주는 이론일 수 없다. 왜냐하면 아까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더치북 논증이 결국 말하는 바는 어떤 실천적인 어떤 손실에 기대서 우리가 왜 확률적으로 정합적인 믿음 체계를 지녀야 되는지를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믿음이 갖고 있는 그 인식적인 고유한 특징에 호소해서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식적으로 그렇다면 인식적 합리성에만 호소하면서 베이지주의를 정당화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가 베이지주의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좋은 인식적 이유가 있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최근 주목받고 있는 거는 그 전에도 뭐 더치북 논증을 변형시켜가지고 그런 작업을 하신 분들이 있지만 뭐 크리스텐센도 있고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건 아까 박유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애큐러시, 정확성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베이지주의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라이트 갭과 패티그루가 제시한 논지입니다. 그래서 뭐 그 전에 아까 정확성을 얘기하셨지만 저는 이제 좀 더 직관적이고 좀 더 간단하게 그 정확성이라는 게 뭔지 얘기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데 일단 라이트 갭이나 패티그루 그리고 아주 많은 정확성 제일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는 철학자들이 다음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정확성만이 인식적 합리성과 관련된 다른 말로 하면 인식적 합리성이 유일하게 의존하는 것은 믿음의 정확성이다. 이걸 보통 정확성 제일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요소에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음이 얼마나 정확하냐에만 의존해서 어떤 믿음이 합리적인지 합리적이지 않은지를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입장을 정확성 제일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라이트 갭과 패티그루도 이 점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받아들이면 정확성을 통해 정당화될 수 있는 것만이 물론 이 정당화하는 방식이 뭐냐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긴 한데 그 정확성을 통해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러니까 원리만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인식적 원리다라는 것 또한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확성은 그 어떤 우리의 믿음 상태와 어떤 이상적인 믿음 상태 사이의 거리에 의해서 측정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어떤 명제 A가 있고 그 명제에 대한 나의 믿음의 정도가 0.7이라고 되겠습니다. 근데 이 명제 A가 참이에요. 참인 명제 A에 대한 이상적인 신념도는 1이겠죠. 그냥 이건 참이니까 1을 믿어야 되겠죠. 참인데 0을 믿으면 가장 최악이겠죠. 가장 이상적인 신념도는 1일 겁니다. 그러면은 0.7이라는 신념도를 A라는 명제에 대해서 0.7이라는 신념도를 갖고 있는 나의 믿음의 정확성은 어떻게 측정되느냐? 이 거리를 이용해서 측정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면 A라는 명제가 거짓이다. 그러면은 이 거리를 이용하겠죠. 물론 이 거리 자체가 믿음의 정확성,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히 말하면 믿음의 부정확성이겠죠. 이 거리 자체가 믿음의 부정확성을 측정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게 가장 간단한 가장 간단한 측정 방식인데 이거는 이 측정 함수가 만족해야 되는 여러 조건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확성 제일주의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측정 방식이고요. 여기다가 뭐를 좀 곱해주고 뭐 제곱을 하고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 거리를 이용해서 정확성이라는 게 측정이 된다. 그럼 아까 박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러면은 그 신념도 함수는 거리를 어떻게 측정하냐? 그것도 그러니까 고려하는 명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훨씬 더 복잡해지겠지만 가장 간단하게 논의를 간단하기 위해서 확률이 부여되는, 그러니까 신념도가 부여되는 명제가 두 개밖에 없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 순서상으로 그냥 믿음 함수를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예를 들면 나의 신념도가 A라는 명제에 대해서는 0.8이고 A가 거짓이다라는 명제에 대해서는 0.2다. 그러면 나의 신념도 함수는 이 점으로 여기 있는 점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A가 참이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점이 가장 이상적인 신념도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나의 신념도와 가장 이상적인 신념도 사이의 거리인 이거에 의해서 나의 신념도 함수의 부정확성, 정확성이 측정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에 의해서만은 아니고 이걸 이용해서. 반면에 A가 거짓이다. 그러면 이 거리가 되겠죠. 제가 그리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확성 제일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하학적인 거리, 가장 이상적인 지점과 내 현재의 지점 사이에 기하학적인 거리를 이용해서 내 믿음의 부정확성을 측정하고 그 측정된 부정확성이 갖고 있는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다양한 인식적 원리들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당화하려고 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이론 중에 하나가 베이주주의. 그러니까 베이주주의를 정당화하려면 그러면 두 가지 원리를 정당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확률주의, 아까 소개해드린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상태는 확률적으로 정합적이어야 된다 하는 거 정당화해야 될 거고, 그리고 조건화 원리, 우리 믿음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원리인 조건화 원리도 정당화를 해야 될 겁니다. 그 작업을 라이트크과 페티그루가 2010년 그들의 논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논문에, 그러니까 이 논증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요. 그냥 여기서 2번, 그러니까 전제 이해만 좀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부정확성을 측정하는 방식과 관련된 전제입니다. 이게 확률주의를 위한 논증에도 있죠. 반면에 조건화 원리를 위한 논증에도 2번 보면 똑같은 전제가 있습니다. 네, 제가 보이려고 하는 바는 이 논증이 둘 다 건전하지 않다. 왜 그러냐? 방금 소개한 그 두 번 P이라는 전제가 거짓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건데 무조건적으로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뭔가를 가정했을 때 거짓이라는 얘기를 할 건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러면 P2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 라이트캣과 페티그루 논문에서 이제 그 부정확성, 정확성을 측정하는 함수가 두 개가 소개가 됩니다. 하나는 로컬한 거고 하나는 글로벌한 건데 이 둘을 다 사용해서 그 확률주의도 정당화하려고 하고 그 조건화 원리도 정당화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 로컬한 것과 글로벌한 것 사이의 관계, 어떤 특정한 관계를 만족해야만 P2가 정당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P2를 받아들이려면 꼭 이것도, 그러니까 P2가 의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정확성 일치라는 주장.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로컬한 부정확성 측정 함수랑 글로벌한 부정확성 측정 함수가 어떠한 믿음 상태에 대해서든 간에 부정확성을 똑같이 산출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트과 페티그루는 부정확성과 관련해서 어떤 측정도 함수, 그걸 측정하는 방식을 제시하는 어떤 그 측정하는 방식과 관련된 어떤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P2라는 전제고, 그 측정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측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때 그 라이트캣과 페티그루는 하나의 함수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함수를 제시합니다. 그게 하나는 간단히 말하면 로컬한 거고 다른 하나는 글로벌한 겁니다. 근데 이 로컬한 것과 글로벌한 측정 함수가 반드시 만족시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부정확성 일치라는 겁니다. 그게 말하는 바는 어떠한 신념도 함수든 간에 어떠한 우리의 믿음 상태를 나타내는 함수이든 간에 그 로컬한 거에 의해서 측정된 부정확한 것과 글로벌한 방식에 의해서 측정된 부정확성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걸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대단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0.8, 0.2인 신념도 함수가 있다. 그럼 여기 신념도 함수는 이 점으로 표현되겠죠. 그러면은 로컬하게 측정하는 건 이 길입니다. 얘랑 얘를 더한 게 로컬하게 한 거거든요. 반면에 글로벌하게 측정하는 거는 이 선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부정확성 일치라는 조건이 말하는 바가 뭐냐? 얘랑 더한 거랑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더하면 같아질 수가 없죠. 근데 같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얘의 제곱이랑 같죠. 그렇게 하게 되면 같게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게 라이트캣과 페티그루가 가정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즉 로컬한 그
부정확성 측정하는 방식과 글로벌하게 부정확성을 측정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로컬하게 측정하는 방식은 이거고 글로벌하게 측정하는 건 이 방식. 같아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정한 종류의 허용주의가 가정되면 얘랑 얘를 더한 거랑 얘랑 달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를 아주 간단하게 하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부정확성 일치라는 게 거짓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고, 그걸 얘기하려면 이제 허용주의가 뭔지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들으셔서 이제 제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좀 지겨울 수도 있지만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간단히 예를 들면 이제 내년에 이제 미국 대선이 있을 텐데 2020년 미국 대선 관련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후보가 당선될지와 관련돼서 정확하게 똑같은 정보를, 증거를 공유한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이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될지와 관련돼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을지, 사실 대부분의 분들이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히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냐,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물론 뭐 정교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좀 거칠게 말하면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이제 허용주의적 직관을 갖고 계신 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허용주의자들은 받아들이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증거 이에 대해서는 둘 이상의 합리적인 믿음 상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허용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 미국 대선 관련해서 정확하게 같은 증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게 왜 합리적으로 가능하냐? 왜냐하면 그 증거 하에서 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할지와 관련돼서 A라는 의견과 B라는 의견이 동등하게 서로 합리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동등하게 합리적인 상태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갖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반면에 비허용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허용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원리를 받아들이는데, 어떠한 증거에 대해서든 간에 합리적인 믿음 상태는 유일하다라고 보는 게 비허용주의자들. 그래서 허용주의와 비허용주의, 그러니까 사실 이거보다 더 자세히 얘기해야 될 것이 있긴 하지만 크게 말하면 그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이게 좀 중요한데, 허용주의가 사실 범위 허용주의랑 비범위 허용주의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들의 차이는 뭐냐? 예를 들어서 하나 보면은 존이라는 애랑 폴이라는 애가 정확하게 같은 증거를 공유한다. 똑같은 증거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범위 허용주의가 성립하면 뭐냐? 존이라는 애가 C1이라는 믿음 상태를 갖고 있을 때 사실 C1과 C2가 모두 다, 그러니까 하나의 믿음 상태만 허용되는 게 아니라 둘 이상의 믿음 상태가 모두 허용될 수가 있습니다. 범위 허용주의가 성립하면.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폴은 실제로는 C2를 갖고 있지만 C1도 C2와 마찬가지로 동시에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허용되는 믿음 상태의 범위. 반면에 비범위 허용주의는 허용주의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증거에 대해서 존이랑 폴이 서로 다른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존은 C1을 갖고 있고 폴은 C2를 갖고 있죠. 근데 이 경우에는 위와 차이점이 뭐냐? 존한테 유일하게 허용되는 건 C1입니다. 반면에 폴한테 유일하게 허용되는 건 C2거든요. 그러니까 범위가 없는 거죠. 허용주의이긴 한데 각각의 행위자에게 허용되는 믿음 상태는 유일합니다. 반면에 범위 허용주의에서는 각각의 행위자에게 허용되는 믿음 상태가 유일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믿음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범위 허용주의는 허용주의는 맞지만, 왜냐하면 같은 증거를 공유하는 두 행위자가 서로 다른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가능하니까 허용주의는 맞지만 범위가 있지는 않죠. 각각의 행위자에게 허용되는 믿음 상태 자체는 유일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부정확성 일치는 말씀드린 것 같고, 근데 흥미롭게도 제가 보기에는, 흥미롭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 흥미롭게도 범위 허용주의 하에서는 부정확성 일치, 이 위의 주장이 거짓이 됩니다. 즉, 그 범위 허용주의가 가정되면 어떤 믿음 상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로컬하게 측정했을 때의 부정확성은 글로벌하게 측정됐을 때의 부정확성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범위 허용주의를 받아들인다면 이러한 상황은 허용되는 상황이죠. 뭐 예를 들면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게 구체적인 상황인데 0.8, 0.8이라는 믿음이 있다. 이게 물론 뭐 그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비정합적인 믿음이죠. 근데 주목할 점은 라이트과 패티그루가 하는 작업은 확률주의를 정당화하려는 거기 때문에 확률주의에 호소를 해서, 그러니까 이 확률 함수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 비판을 물고 넘어질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이 0.8, 0.8이 있을 때 여기 이 구간을 보면은
여기 있는 믿음 함수들은 로컬한 버전으로 봤을 때는 더 정확하지만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0.8, 0.8보다 덜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이 구간은 거꾸로. 그러니까 이거를 그려보면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두 가지 서로 다른 믿음 상태가 정확성과 관련해서 글로벌한 버전과 로컬한 버전이 서로 다른 값을 산출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범위 허용주의를 받아들인다면 글로벌한 측정 방식과 로컬한 측정 방식은 모두 적절한 측정 방식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라이트캣과 패티그로 하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겠죠. 왜냐하면 그러면은 P2가 따라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가정에 의해서 이 두 가지 모두 다 인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행위자에게 있어서 다른 말로 하면은 한 행위자에게 그러니까 D1이랑 D2라는 믿음 상태가 범위로서 허용이 되는 거죠. 즉 결론만 말씀드리면 범위주의, 허용주의가 만약 참이라고 한다면 라이트캣 패티그루의 논증에서 아까 소개해드린 P2라는 전제가 거짓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논증이 건전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라이트캣 패티그루 논증만 있냐? 그러면 그러니까 라이트캣 패티그루 논증에서 쓰는 사실 그 비정확성 측정하는 방식이 가장 유명한 보통 브라이어 스코어링 룰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거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죠. 라이트캣과 패티그루가 제시한 논증은 정확성 제일주의에 기반해서 제시된, 그러니까 즉 베이지주의를 위한 다양한 논증들 중에 하나일 뿐인 거고 실제로 많은 논증들이 제시됐습니다. 예를 들면 조이스도 제시했고, 뭐 그레이브스 앤 놀레스는 뭐 조건화와 관련돼서 제시했고, 이스와라라는 사람도 제시했고, 굉장히 많은 게 있고 이런 것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측정의 적정성, 그 propriety라고 하는 건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immodesty랑도 약간 연결되는데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전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전제하는 데고 뒤에 뭐 말씀드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적절성 원리를 만족시키는 게 라이트캣과 패티그루가 가정하고 있는 측정 방식만 얘를 만족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라이트캣과 패티그루는 브라이어 스코어링 룰을 가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로그 측정 방식도 이걸 만족하고 또 구 측정 방식도 이 프로프라이어티를 만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라이트캣 패티그루 방식이 실패했다 치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뭐 로그 측정 방식이나 다른 측정 방식, 프로프라이어티를 만족하는 다른 측정 방식으로 베이지주의를 정당화한다면 제가 제기하는 그 의문이, 제가 제시하는 비판이 그렇게 심각한 비판일 필요는 없겠죠. 근데 제가 그러니까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 이번 발표에서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게 과연 이 프로프라이어티 원리랑 그 범위허용주의가 양립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전에 일단 적절성이라는 게 뭔지, 적정성 원리가 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정확성 측정 방식과 관련된 제약입니다. 제약 조건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어떤 의미의 확률함수, 여기 이제 확률함수에만 제한이 됩니다. 어떤 의미의 확률함수에 대해서든 간에 만약 그 어떤 행위자의 현재의 신념도 함수가 그 확률함수 P라면 그 행위자, P라는 신념 상태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보기에 가장 정확해 보이는 믿음 상태는 그 자체, 그 P라는 믿음 상태 자체여야 된다. 이게 적절성 원리입니다. 사실 그 아까 박 선생님이 소개하신 immodesty라는 거랑 연관이 많아요. 근데 immodesty는 임의의 확률함수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 모든 그 신념도 함수에 적용되는 거고 이 경우에는 이제 확률함수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수식으로 나타내는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의 믿음 상태가 내 믿음 상태가 확률적으로 정합적이다. 그럼 내가 봤을 때 나의 믿음만이 짱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프로프라이어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나의 믿음의 부정확성을 측정해야 된다라고 제약하는 원리가 그 적절성 원리라고 하죠. 측정하는 방식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게 있고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보면은 이 부분이 사실 강조시키고 싶었던 부분인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적절성 원리, 조금 전에 소개시켜드린 이 적절성 원리는 범위주의, 허용주의랑 양립 가능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일단 딱 일견 생각해 봤을 때 왜 그러냐? 여기서부터 좀 기호를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가령 그러니까 ACCAX라는 건 일종의 집합인데 이게 뭐냐면 X라는 믿음 상태를 갖고 있는 행위자를 말합니다. 에이전트 X. 그러니까 X라는 믿음 상태를 가진 A라는 행위자가 보기에
가장 정확한 믿음 상태의 집합을 ACC-AX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PER-AX는 AX, 그러니까 X라는 믿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A라는 행위자에게 합리적으로 허용되는 믿음 상태들의 집합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정확성 제일주의자는 다음 주장을 받아들일 걸 봅니다. 그게 뭐냐면은 X라는 믿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A라는 행위자에게 합리적으로 허용되는 믿음 상태는 뭐랑 같냐? X라는 믿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A라는 행위자가 보기에 가장 정확한 믿음 상태들. 이거 받아들여야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확성 제일주의자들은 인식적 합리성이 유일하게 의존하는 바는 정확성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주장을 받아들이는 게 자연스러운 걸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절성 원리를 가정하게 되면 X라는 믿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A라는 행위자에게 있어서 가장 정확해 보이는 믿음 상태는 X 그 자체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함축되는 거죠. 그러니까 X라는 믿음 상태를 갖고 있는 A라는 행위자에게 허용되는 믿음 상태는 X가 어떤 믿음 상태든 상관없이 X 그 자체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범위 허용주의에서는 A라는 행위자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 이상, 둘 이상의 믿음 상태가 동시에 허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위 허용주의와 적절성 원리가 가정된 적절성 원리를 받아들이는 정확성 제일주의 인식론은 양립 불가능한 거 아니냐. 곧 끝내겠습니다. 뭐 얘기했지만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다. 예를 들면 뒤에 이제 뭐 논의가 나오면은 예를 들면 X라는 믿음 상태를 갖고 있는 A라는 행위자에게 허용되는 믿음 상태들이 이런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지 않냐? 이게 뭐냐면 이제 한 3분만 더 쓰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없앨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까는 여기서 끝났죠. 근데 여기다가 합집합으로 뒤에 집합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X라는 믿음 상태를 갖고 있는 A라는 행위자의 인식적 도플갱어를 도입하는 겁니다. 인식적 도플갱어.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인식적 도플갱어가 뭐냐면 A라는 행위자는 지금 X라는 믿음 상태를 갖고 있죠. 근데 X가 아니라 다른 믿음 상태.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근데 X라는 믿음 상태가 아니라 예를 들면 Y라는 믿음 상태를 갖고 있는 그러한 행위자를 AX의 인식적 도플갱어라고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인식적 도플갱어, AX라는 행위자의 인식적 도플갱어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이 각각의 인식적 도플갱어들한테 가장 정확해 보이는 믿음 상태들이 여기 포함되게 되면 이 집합이 유니셋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다양한 원소들을 가질 수가 있죠. 물론 여기에 제약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약을 가하지 않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든 간에 다 범위 허용주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제약을 좀 가해야 되는데 얘기를 다 생략을 하고 예를 들면 뭐 아까 첸스 얘기 나왔지만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인식적 도플갱어로 하면 안 되고 인식적으로 합리적인 도플갱어들의 집합으로 하게 되면 제가 문제는 생략을 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그러니까 3이라고 제가 쓴 이렇게 이제 X라는 믿음 상태를 갖고 있는 A라는 행위자에게 허용되는 믿음 상태들의 집합을 이런 방식으로 정의하게 되면 사실 정확성 제일주의 인식론과 범위 허용주의가 양립 가능할 수도 있고 그런 하에서 정당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과연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도입해도 되나? 그리고 그런 게 진짜 존재하나? 그러니까 이런 인식적 도플갱어를 상정하는 게 철학적 부담으로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해도 되나? 라는 게 제가 현재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고 사실 더 상세하게 좀 말씀드릴 부분은 마지막 부분이었는데 제가 시간 관리에서 못해서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